제가 여기 있는 PC를 한 번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면요, 포스트잇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확대도 하고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젠 유장입니다. 혹시 줌 사용하시는 분들은 줌 앱스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 보셨을까요? 줌 앱스는 줌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줌 앱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줌 앱스에 참여하고 있어서 돋보이는 어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줌 앱스가 뭐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오면요, 줌 앱스 사용법인데요, 주제가 줌 앱스 쓸만한가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할지 안 할지는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미완성인 것 같은데요. 자, 줌 앱스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줌 회의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앱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곳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거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앱을 보고서도 아마 건너뛰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 앱스는 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고요, 줌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써야 되냐라고 봤을 때요,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보통 저희가 그 줌과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의 링크를 가지고 공유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앱스를 사용하게 되면 줌 내부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보드판 같은 거를 링크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줌 자체에서 열고 여기서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의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줌 앱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뭐 게임이나 아이스 브레이킹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렇게 붙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워들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이게 번역하는 기능입니다. 번역. 그래서 외국인 연사가 말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한글로 텍스트로 번역돼서 나오는 기능이에요. 참고로 이건 유료 버전이긴 한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앱스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들이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단점은요, 대부분의 기능들은요, 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가자들도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소규모의 팀,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자 역시 이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각각 디바이스에다는 각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 앱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규모의 팀,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몇 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표시하는 타이머, 협업을 해주는 미로, 그리고 퀴즈를 푸는 멘티미터,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 소회의실이라고 이름을 한번 줘봤는데요, 웰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그런데 참가자가 로그인을 한 거와 그리고 모바일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그인한 PC, 로그인하지 않은 PC, 그리고 로그인한 모바일, 로그인하지 않은 모바일,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참가자 화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줌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줌에서 앱스를 사용하려면 이곳에 앱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앱을 누르시면요, 자, 이곳에 이제 저희가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디스커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탐색을 해주셔야 돼요. 넓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꽤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볍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이머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얼굴에 표시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건 참가자의 뭐 로그인 여부나 이런 거 상관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이머라는 어플을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쪽에 애드라고 보이시죠? 추가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애드를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 allow를 누르면 바로 추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모든 어플리케이션 이제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거나 초대를 하는 기능을 쓰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건 숨기기. 네. 자, 이쪽에 보이는 건요, 이 앱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겠다 초대하는 기능입니다. 초대하는 기능. 그리고 지금 있는 화면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걸 다른 사람 참가자와 같이 쓰지 않고요, 저만 한번 얼굴 표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을 재는 거고요. 1분 한번 해볼까요? 1분? 자, 저희는 1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시면요,
자, 저희 화면에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1분이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다른 참가자의 화면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자,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다가 시계를 붙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시간이 다 되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것까지 가능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상관없이 혼자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참가자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협업할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로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키워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미로라고 하는 도구가 있고요. 자, 미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업하는 하나의 화이트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로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애들을 누르고요. 아까처럼 허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기도 하지만 별도의 웹사이트 창이 열려가지고 이곳에서 허용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크를 해주시고 허용을 누르게 되면, 자, 그리고 줌 미팅을 열기, 미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됩니다. 물론 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난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서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걸 갖고 오셔도 되고요. 이걸 나는 연습용으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회원가입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자, 이곳에 크리에이트 보드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런 미로 같은 걸 쓰게 되면 외부의 창을 열고 거기서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부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스트잇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포스트잇 작업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확대도 하고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 초대하는 방법은 이쪽에 있는 초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누구를 초대할 건가 물어봅니다. 누구를. 저희는 다를 한번 해볼게요. 다를 눌러서 초대를 누르면, 자, 지금부터 참가자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자, 여기 누가 초대했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기를 누르시잖아요. 자, 여기서도 미로를 추가하셔야 돼요. 네, 추가를 누르고 방금 호스트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으셔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더라도 참가자 역시 똑같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셔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같이 글을 쓰거나 메모를 하게 되면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줌에서 로그인된 화면이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되지 않은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보시면 줌 앱에 초대했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뜨고요. 제가 열기를 누르면, 자,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인된 모바일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선 아무런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모바일에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해? 여기서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화면 공유 말고요. 오른쪽 위에도 이렇게 화면 공유 표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들을 그대로 영역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화면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은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화면 공유로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멘티미터 프로그램을 갖고 와 보려고 하는데요.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멘티미터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멘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퀴즈나 질문들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누르고 허용을 누르시면요. 자, 그럼 멘티미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고요. 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 이곳에 이제 멘티미터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걸 이렇게 불러오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용 퀴즈를 플레이를 해서 자, 이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자, 비대면 도구 어떤 것들이 좋은가요?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퀴즈를 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저희가 참가자들을 초대를 하셔야겠죠. 자, 초대 버튼을 눌러서 제가 모든 참가자를 초대를 하겠습니다. PC 중에 로그인 되어 있는 화면에서는요, 초대 문구가 날라오고요. 보기를 누르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멘티미터를 추가하라고 나오네요.
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추가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질문이 열리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이곳에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코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멘티미터 위쪽에 있는 코드 번호고요. 이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질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다 하고 제출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서 표시가 되죠. 이쯤 되면 이제 의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냥 멘티미터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낫습니다. 네. 아직까지 참가자가 로그인도 해야 되고 어플도 설치해야 되는 이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팀에서 이런 어플들은 좀 준비해놔 라고 합의가 되고, 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시면 빨리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나는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줌 블로그에서 확인한 건데요, 웰로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아바타끼리 모이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소회의실은 좀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직관성을 좀 높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웰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웰로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소회의실이 열리는 구조인데요. 혹시 소회의실 사용하신 분들은 소회의실 열어보면 소회의실 세 번째에 저희가 이게 참가자가 소회의실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접목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참가자가 어디에 모여있냐면요. 자, 웰로 기능을 열어보면 지금 참가자가 이 전체 메인 섹션에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스스로 소회의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참가자도 이 웰로를 열면 직접 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참가자가 설치하기 좀 어렵다라고 가정하고 호스트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웰로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소회의실 열리실 거예요. 소회의실. 자, 그러면 지금 스스로 1번 방으로 가겠다, 2번 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요, 누가 어디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데요, 저를 끌어다가 여기 룸에다가 놓겠다, 룸3 놓으면 이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회의실 이동이 되죠? 자,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은 여기 모여 있고요, 저는 3번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좀 보면서 조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 볼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PC를 3번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면요, PC를 끌어다가 3번 방으로 갔다 오면, 자, 3번 방 마찬가지로 지금 3번 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방을 보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인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을 옆방으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동하면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가자 화면도 같이 좀 볼게요. 참가자 화면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지금 위치가 지금 컴퓨터인데요. 이걸 잡고 이쪽 방으로 넘기면 네, 이렇게 다른 방으로 건너 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옮겨볼까요? 다른 사람을 옮겨보면 네, 참가자는 다른 사람을 못 옮기네요. 본인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참가자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면 로그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로그인도 기본적으로 소회의실은 소회의실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방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목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체 화면에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를 보면서 스스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모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자세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오늘 앱스를 설명하는 기간이라서 이건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걸 닫고 싶다 그러면 뒤로 가기 누르셔가지고요, 지금 열려있는 모든 앱을 저희가 닫으면 앱들이 닫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줌 앱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가자들도 어느 정도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기 좀 어려운 기능 같습니다. 하지만 참여자 모두가 적응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요, 이것도 괜찮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줌 앱스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괜찮은 도구가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